안녕하세요. 자, 이 큰 토익 리딩 개정판 김재환 강사입니다. 자, 아마 입문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뭐 이런 부분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제가 다시 오니까 너무 반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반갑죠. 역시 단계 밟으면서 김재환 선생님 거쳐 나가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토익의 그죠? 여러분 토익 점수를 만드는데 가장 빠른 길 첩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서 뭘 얻어야 되냐? 잠깐만 말씀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 강의의 개정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나왔던 거에다가 그다음 뭐를요? 최신에 나오는 경향 있죠? 그런 걸 다 집어넣어서 집약체로 만든 종합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점수대 몇 점으로 가야 되냐, 몇 점을 내가 목표로 잡고 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최소한 7, 800 이상 목표로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강의에서 저 책에 있는 그런 내용 부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강의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핵심 쏙쏙 뭐 너무 잘 들어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 강의가 끝나면 핵심 쏙쏙 여기 끝나면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풀이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지식을 배운 지식을요 써먹어야 되는 그런 지혜까지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죠? 실전 연습 문제 풀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 강의를 듣기 전에 아마도 문제를 좀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 문제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내용을 들으시면서 핵심 쏙쏙 강의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결합돼서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죠? 마지막에 뭐를 어휘 문제까지 어휘 퀴즈까지 다뤄보는. 그죠? 이거 뭐 일당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 첫 강의입니다. 저희 40강 강의 좀 멀어요. 갈 길이. 그죠? 하지만 이 강의를 내 거로만 소화를 한다. 소화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이 강의를 듣고 다른 걸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강의로서 끝냅니다. 원하는 점수 끝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쫙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죠? 인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맨 처음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절반을 합니다. 근데 절반 가지고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절반이 없거든요.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점수, 목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첫 강의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잠깐만. 동사 너무 어렵지 않나? 자동사와 타동사 막 이러면서 막 몇 형식 막 이러면서 어렵죠. 당연히. 그런다고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자, 제 1강입니다. 동사 핵심 쏙쏙 이런 강의가 되겠네요. 그죠? 가보시죠.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출제 포인트 1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출제 포인트마다 전부 다 잡고 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안 뺍니다. 그죠? 필요 없는 건 빼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다 잡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저희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바로 동사로서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의 필수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주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동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이제 목적을 필요한다. 그럼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럼 필수가 되죠. 근데 이 동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동사다.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럼 뭐 동사로서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동사가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럼 보호까지도 필수 성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체다라고 하면 주어 동사까지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다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완전한 문장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와야 될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불완전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the management라는 게 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필요한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이제 말씀하십니다. ing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자, 우리가 동사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여기 말한 것처럼 뭐 본동사와
준동사가 있다. 뭐 그렇게 배우셔도 됩니다. 본동사라는 건 진짜 동사 역할을 하는 거. 준동사는 혼자서 동사 역할 못 하는 거. 그래서 이제 ing라든가 제가 이제 좀 써드릴까요? ing라든가 pp 형태 있죠. 거의 ED로 끝나는 거 있잖아. ED, EN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혼자서 동사로 쓸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본동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동사 나왔을 때 그 뒤에 기생해서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부분, 이 놈들 자체가 뭐를 본동사, 즉 동사로서는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자 동사가 필요한 자니까 invite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invitation, inviting 또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있죠. 동사 필요한 자리는요 동사 넣어야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 형태가 되겠네요. 동사 쓸 수 없는 형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쓸 수 있는 건 누가 있냐? 이제 시제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동태와 능동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낸 부분이요. 바로 요 도표에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현재 시제는 invite 그다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는 s를 붙이고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그죠? 경우에 따라서 가능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ing라든가 투부정사 이딴 것들 절대 혼자서 동사로 못 쓴다라는 다시 한 포인트를 드립니다. 물론 시제에 따라서는요. spoke라든가 과거 또는 현재 시제면 speak, 3인칭 단수 speaks 이런 건 돼야죠. 그죠? 모양은 바뀌되 역시 혼자 쓸 수 없는 즉 우리가 ing나 투부정사 무조건 빼버리셔야 되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를 올 때 이제 동사가 나왔어요. 이제 동사 필요한 자리라는 것까지 아셨습니다. 동사를 올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바로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즉 우리가 주어 동사 나오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어가 좀 문장을 좀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단수 복수 막 이런 거 다 넣어요. 그 다음에 동사를 딱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 나온 동사는요. 당연히 완벽한 동사도 나와야 되지만 주어하고의 수일치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가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첫 강의니까 조금 더 세분하게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문을 잠깐 보시면 자, the link라는 게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동사를 넣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동사면 앞에 있는 게 주어. 뭐야 이거 between A and B 그래서 얘가 주어가 그럼 두 놈이니까 복수가 아니죠. between 이하는요. 전부 다 말씀드리지만 요 이하 전치사라든가 접속사 이하는 다 버리세요. 이렇게. 그다음 뭐 분사 뭐 수식어구 다 버리세요. 맨 앞에 나온 바로 the link 3인칭 단수 인어이 바로 주어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요. is라는 동사 단수 형태의 동사가 동사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수일치. 그다음 시제를 맞춘다. 시제. 우리가 아마 다음 강의에 시제를 들어갑니다. 시제 역시 잘 나옵니다. 시제 맞춰야죠. 만약에 우리가 뭐 여기처럼 앞에 러시라는 뭐를 과거가 나왔는데요. 뒤에 현재를 써버렸어요. 동사는 올 수 있죠. 하지만 시제가 안 맞죠. 그러니까 또 틀리게 되죠. 그래서 시제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 나왔어? 그럼 과거 알죠? implemented. 정답. 자, 그 다음에 수동과 능동태. 중요한 부분이죠. 역시.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순서는 지금 저희가 수일치와 시제와 수동 능동태로 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ABC를 보기에 완벽한 동사가 남고요. 골라라. 어형을 물어본다. 제일 먼저 무조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수동태와 능동태가 뭐냐? 저희가 또 배우겠지만 수동태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비동사와 PP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와 PP가 이루어지면요. 이런 걸 수동태 모양이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능동태면 이게 아니면 능동태죠. 그럼 뒤에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동사의 어형이다. 완벽한 동사 자리다. 그럼 태부터 먼저 보세요. 태. 뒤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고 그 다음에 수일치. 수일치도 한번 보면 시제는요. 많아요. 시제가.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태, 수일치, 시제 이렇게 3박자로 갑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글한 가볼게요. 자, 동사의 종류에 따른 영어 문제 5가지 기본 형태. 뭐 상당히 뭐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일단 첫 번째, 뭐 가장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1형식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가기 전에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동사와 타동사. 잠깐 요거 적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 아마 제 수업을 이미 들었던 분들은 아마 요 기본적인 골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자. 나 혼자 일당배. 뒤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동사가 일을 다 역할을 하는데 뒤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자동사라고 하죠. 스스로자. 이렇게. 타동사. 에이, 혼자 안 되는 거죠. 뒤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어든 누구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어를 우리가 기준을 두죠, 우리가.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 명사가 있어. 그럼 난 타동사. 왜? 나 혼자 못하니까 얘 의존해야 돼. 의타적인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타의 구별을요. 뒤에 목적어 있고 없고를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문을 잠깐 들어드리면 wait라는 단어와 await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둘 다 기다리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wait는 뒤에 목적어 안 나오거든요. await는 뒤에 목적어 있고요. 요게 이제 자타의 구별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다 조금 하나만 더 못할게요. 자, 만약 wait가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목적어 가질 거야. 그러면 갖게 해줄 수는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전치사를 넣어주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look me. 안 되죠. look me가 어디 있어요. 막 돌 이만하고 씹은 거 같잖아요. look me가 어디 있어요. 한다면 뭐를 look at me. look for me.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전치사가 나왔어? 동사 뒤에 전치사가? 그럼 곧바로 목적어 못 오니까 전치사 갖고 목적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동사겠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자동사, 타동사. 뭐 일단 종류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전체 5형식 안에서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겠어요, 이걸? 그죠? 1대4로 하면 너무 자동사가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황금 분할하죠. 펠레스코어. 그래서 뭐를 자동사, 타동사 좀 더 많으니까 얘 3, 자동사 들이니까 2. 그래서 2대3으로 남은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1형식이에요. 주어 다음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는 뭐겠어요? 진짜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뒤에 넣으라 이거야. 그럼 누굴 넣겠어요 우리가? 전치사요? 전치사 넣으면 뒤에 명사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주어 다음에 자동사. 그럼 뒤에 하나 넣으라.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넣으라고. 그럼 누구를? 예문 보이시죠? loudly. 부사를 넣죠. 자, 참고로 우리가 부사라는 품사는요. 문장에 없어도 되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98% 없어도 되는 부가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형식은요. 자동사긴 해요. 목적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왜 이렇게 끝나면 1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야, 얘도. 얘는 뭐가 나오냐? 그 뒤에 보호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보호로서는요. 형용사와 명사 나오겠죠. 물론 형용사가 훨씬 더 자주 나오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주어 동사 다음에 혼자는 좀 힘들어. 그래서 뒤에 누구를? 형용사를 달고 오게 되죠. 얘네들은 이제 완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때 보호는요. 그럼. 무슨 격 보호? 누굴 꾸며줘? 그렇죠. 주어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격 보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가볼까요? 자, 3형식이다. 3형식은요. 너무나 많으니까 주어 동사라면 이제부터는 타동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4형식은 수요 동사다. 말 그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give라든가 offer. 그다음 뭐 grant 수여하다. 그다음 뭐 send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assign이라든가 assign은 누구한테 뭘 할당하다 이렇게 주다잖아요. 어차피 그죠? 뭐 tell me 뭐 이런 것도 돼요. tell me something. 그래서 나한테 뭘 말해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목적어가 몇 개라고요? 2개. 보통 이제 사람 하나, 사물 하나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형식 동사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사람 하나, 사물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만약에 3형식이 돼요. 보통 동사가 하나의 형식만 되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4형식, 3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사람 나오겠어요? 사물 나오겠어요? 주다인데. 사람을 주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자, 오늘 내가 제안을 줄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일반적으로 요때 목적어는요. 뭐가? 그죠? 사물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그죠? 거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냥 오형식. 오형식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큰 부분에서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뭔가 불완전해. 주어, 동사, 목적어하면 불완전해. 그러니까 뒤에 이 목적어를 받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넣어줘요. 그게 바로 이제 보호. 목적 보호 아니에요, 이건. 그죠? 목적격 보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호까지 나와야 되는. 그죠? 만약에 보호가 필요 없어? 그럼 삼형식인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과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요때의 보호 자리에 누가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make라는 동사 다음에 그다음 목적어가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vailable. 형용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형용사 나오냐? 누가 나올 때? 어떨 때는 이제 막 투부정사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막 명사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본 골격을 보여드리는 거고 모든 토익에 나오는 동사들 있죠. 잘 나온 동사들의 쓰임새. 몇 정식으로 누가 나오니? 어떤 형식 좋아하니?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늘 좀 많이 풀어보면서 필기할 것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체크업하고 가야죠. 자, A, B, C, D 보기부터 먼저 보세요. 자, 품사 문제. 품사 문제 앞뒤부터 먼저 합니다. 앞뒤부터. 자, 일단 뒤에 보니까 customers needs. 일단 한번 명사 나오고요. 앞에 보니까 it fetches. 그다음에 better라는. better가요. 우리가 딱 얘 better만 보고 얘는 잠깐 뭐야? 형용사가 그럼 뒤에 명사겠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and라는 접속사 나오고요. 그 다음 얘가 주어라고 치면요. better가 이건 부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인데 뒤에 문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동사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일단 뭐 C1번은 안 되겠네요. 그럼 A번, B번 역시 차이점요. 수일치. 근데 주어가 누구라고요? fetches. S 붙이면 복수네요. 그럼 정답 S 안 붙이죠. A번. 간단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갑니다. A, B, C, D. 자, propose라는 단어의 품사 올라갑니다. 뒤에 보니까 대시라는 거 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절이 나오잖아요. 대절이. 대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소위 이제 다음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명사, 목적어 역할 또는 주어 역할. 지금은 이제 무슨 역할이겠어요? 그죠? 앞에 보니까 맨 앞에 the Human Resources Manager가 주어가 되죠. 그럼 이제 동사 필요한 거죠.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정답이 일단은 C,D번은 안 되고요. 그럼 A번, B번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C제인가요? 먼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태, 수일치, 시제. 그럼 일단 주어가 몇 인칭? manager, 3인칭 단수. 그럼 동사에 뭘 붙여요? S 붙였어요. 왜 A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 이제 과거로 가겠죠. 선생님 과거인지 어떻게 하나? 아유 모르죠. 지금 여기서. 나 정답 A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겁니다. 자, 3번에 갑니다. A, B, C, D. 이런 문제 상당히 잘 나오죠. 일단 앞뒤로 보세요. 앞에 보니까 컴마 나오죠. 그럼 뒤에 보니까 responsibility라는 명사 나옵니다. 그럼 명사를 가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주어 아닌 목적어인데 접속사는 없으니까 주어는 아닐 거고 그럼 목적어겠네. 목적어가 할 수 있는 게 동사란 목적어 아니에요? 그럼 앞에 보니까 컴마 이루어져 있죠. 하여간 컴마로 이루어져 있는 건요. 그냥 고스란히 이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동격이나 수식어구잖아요. 그럼 맨 앞에 주어가 Mr. Arnold가 나오네요. 3인칭 단수. 그러면 정답은요. 일단 동사 안 되는 거요? A번, B번은 동사 안 되죠. 그럼 C,D번 중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뭘 붙여요? S. D번 안 붙였네. 정답 그럼 C번이겠죠. 그러니까 시제를 먼저 보지 말라고요. 제일 먼저 태, 그 다음에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시제를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4번에 갑니다. A, B, C, D. 또다시 품사의 문제 올라가 보시죠. 뭐. 자, 앞에 보니까 the banks. 그 앞에 컴마 나오죠. 요건 이제 저희가 수식어구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빼버리세요. 자, the banks. 그럼 이제 주어가 되고요. 뒤에 대절 또 나오잖아요. 그럼 목적어니까 이 자리엔 동사 필요하죠. 동사는 안 되는 거. 명사 버리고요. ing 버리고. 그럼 정답 A번 아니면 D번이 되겠네요. 근데 주어가 누구라고요? banks, 복수. 근데 S를 왜 붙여요? 정답 이제 D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수일치를 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주어 동사 수일치는 알겠어요. he나 she 단순하게 나오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얘네가 만약에 주어가 길어졌어. 그럼 주어를 어떻게 찾아? 라고 할 때는요. 하여간 수식어권 다 뺍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inspected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우십니다. ing나 pp 형태를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포함된 부분. 전부 다 수식어구거든요. 다 버리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주어가 누가 돼요? 그죠? vegetables. 복수가 되죠. 그래서 동사가 a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가 또 긴데 요 투부정사 이하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쨌든 투부정사 이하도 다 빼버리세요. 주어가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에는 plan이라는 게 또 3인칭 난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사에 s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치사 이하도 다 빼버리세요. 다 수식어구예요. 그러면 주어가 children,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동사는 또 복수 형태 동사에 a가 나오고요.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관계대명사를 아직 정확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마 배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부분은요. 관계대명사 절은 하는 역할이 앞에 나온 명사 수식어구에 다 버리세요. 다 버려요. 그럼 맨 앞에 나온 donuts. 그럼 얘가 이제 주어 아니겠어요? 복수. 그러니까 a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 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은 동사 자리다. 이거 이제 포인트를 잡아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일단은 관계대명사 자체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 주어가 됐어요. 이 관계대명사가. 그럼 뒤엔 동사 따라오겠죠. 그럼 그때도 이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완벽한 동사 형태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도 누구요? 이제 ing나 투부정사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로서 못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대시라는 게 주격이 됐다. 주어로서 됐다. 그럼 뒤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ing 못 쓴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건 뭐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조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이 되죠. 그죠? will나 would나 can, could, may, might, must, should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령문은 go home, 집에 가. 그런단 말이에요. goes home, 이렇게 going home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어가 있어요. 안 보일 뿐이죠. 주어가 누굽니까? You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넌 집에 가. 그래서 you go home. you가 2인칭이면 주어가 있다고 하면 going 안 되잖아요. to go도 안 되잖아요. goes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럼 명령문은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가 없어요. 명령 지금 하라는 건데 과거 시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idn't go는 없는 거예요. don't go는 있어야 돼요. 그죠? doesn't go도 없어요. 왜? 주어가 you니까.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에 주의하자. 출제 포인트가 이제 5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얘가 이거 가능한데 이것도 되네. 또는 얘가 이걸 줄 알았는데 동사로 되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ccess라는 단어 있죠. 사실은 access 이런 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ccess가 동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명사가 되면 have access to. 그래서 access가 명사가 되잖아요. 그럼 또 뒤에 전치사 to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쓰임을 알고 있니? 라는 거죠. 자, address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주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얘가 또 동사로서 뭐요? 뭐 연설하다 뭐 이런 어떤 문제점. 그죠? 해결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래 보시면 aim이라든가 brief, caution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뭘 빼고 넣고가 아니고요.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잘 나오는 거 한 표시를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입문반이라든가 좀 밑에 기초 기본 이런 거 쓰면 해줬을 거예요. 일단 이것만 먼저.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다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양이 많아지죠. 그렇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점수를 위해서인데, 그죠?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전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요? 우리가 동사인가 했는데, 동사 가능하네 라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체크 퀘스천 갈까요? 자, A, B, C, D. 그러니까 initial이라는 것도 AL 끝나니까 형용사 아닌가 하겠지만 뭐를 동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should란 조동사 다음에 sign out 그 다음에 또 동사로서는 뭘요? 또 그죠?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요 때는 and가요 등이죠. 앞과 뒤에 똑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럼 2번에 갑니다. 역시 can이란 조동사라고요. 그럼 동사 원형. 그래서 정답은요. 자, A번에 participate라는 동사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갈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동사를 넣어라.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 surveys라는 명사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you need to 주어 동사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형을 만약에 영어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것도 목적격이요. 이렇게 생략돼 있다.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이하를요.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니까. 그러면 주어가 누가 돼요? 그죠? surveys가 주어 되고 동사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are라는 비동사. 완벽한 동사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고. 자, 4번에 갈게요. 자, AB3 앞에 please라는 거 명령문 아니겠어요? 그럼 동사 원형 와야죠. 정답 이제 simmer, remember. 이건 좀 쉬웠죠. 자, 그러면 make라든가 do라든가 take, meet를 쓰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은 이것도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make a speech, 그다음 뭐 make a purchase. 사실은 make a purchase 이런 거 상당히 잘 나오죠. make an arrangement.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make sense, make assumption, make a reservation. 이것도 잘 나오고요. make a decision, make a phone call, make a call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make an exception 이런 것들. 요건 좀 더 잘 나오는 거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do business with 이런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do research. 사실은 이제 do라는 동사 말고 conduct라는 이런 동사를 쓰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do one's best. 이건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I do my best. 뭐 이런 건 뭐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 take랑 take action. 잘 나오죠. 그 다음에 take precaution. 이런 거 잘 나오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 또는 take a measure.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take a measure.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take an exam.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오고. exam도 아니고 examination. 원래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meet라는 동사는요.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뒤에 나오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meet the deadline, expectation, needs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도 있죠. meet the goal. 그래서 goal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목표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딱 다다르다. 그럴 때 meet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죠. 그죠? 뭐 물론 뭐 만나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7에서 나온 게 there, 그 다음에 비동사, there are, there is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사실은요. 요때 요 예문을 잠깐 보시면 there라는 비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어겠어요? there가 주어가 아닐 거예요. there가 뜻이 뭐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게 주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re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이 비동사를 뭐를 수일치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many positions 명사 복수. 그래서 앞에는 are를 쓰게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비동사 말고 가끔 appear라든가 seem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까지예요. 그 정도까지. 더 이상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자동사니까 이형식 동사가 되겠네요. 이형식 동사라면 누구를요? 명사보다는 누구를? 형용사를 쓴다. 근데 명사를 못 쓴 이유가요. 명사를 쓰면 동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격이 같을 동자. 그래서 주어와 이 보어가 똑같아야 돼요. I'm a boy. 나는 뭐 소년이다. 그럼 내가 소년이야. 근데 그럴 경우가 사실은 토익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일치될 경우가. 그래서 거의 사실은 이제 비동사나 이런 이형식 동사 뒤에 명사는요. 자주 많이 뺍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불완전 자동사의 종류다. 다시 말하면 이형식 동사죠. 뭐. remain, stay, feel 따위들, 그다음에 become 비동사, seem, appear 이런 동사들 전부 다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네 다음에 이제 형용사 되게 좋아한다. 그 정도까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동사가 있는데 얘가 뒤에 목적어 못 갔죠. 누가 있어야 돼? 전치사가 있어야 목적어가 있는데 그 전치사가 다 다를 거잖아요. 동사보다 거의 다. 그런 것들 이제 다 써는 거죠. 이거는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느 하나 빼고 좀 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너무 잘 나오니까 다. 특히나 이제 그 밑에 보시면 lag behind 이거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lag behind 뒤떨어지다는 표현이거든요. 몸에 뒤떨어지다. lag behind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크 퀘스천 잠깐 갈까요? 자, comply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 나왔을 때 전사가 누굴 취하냐? comply는 with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규범, 규칙, 관습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따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주어와 이 동사의 관계. 그러니까 비동사 PP니까
수동태를 했잖아요. 이렇게. 요 PP의 동사의 어휘. 근데 이걸 사실을 능동으로 옮겨버리면 주어 다음에 요 동사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목적어. 요게 중요한 부분이 요 주어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에 동사의 어휘를 집어넣어라. PP. 그럼 주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 보니까 no exception.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ake라는 동사였죠. 그죠? 정답이 mad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no exception을 수동태로 하면 no exceptions are made. 뭐 시제 들어가면 will be mad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랑 갑니다. 3번에 갑니다. A, B, C, D. 자, was란 비동사와요. 그 뒤에 단수명사. 역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there was. 이건 좀 쉬웠네요. 그럼 4번에 갑니다. please로 시작하면요. 뭐라고요? 그죠? 일단 please로 시작하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전부 다 동사 원형이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prohibit. 이거 뭐 금지하다 막다. 이게 목적어 나오거든요. 타동사. 그 다음에 from이 나오죠. obtain. 얘도 목적어 나오죠. 얻다. 얘도 뒤에 from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 얻었니? 이렇게. 그럼 뒤에 for라는 것도 마찬가지 목적어.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전치사. 근데 refrain은 자동사. 곧바로 from이라는 전치사. 그래서 refrain은 자동사.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다 from인 것 같아. 근데 누가 정답이냐? 자타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해석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핵심 속속 이론 강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실전 문제풀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다뤄봐야죠.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